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알려졌던 거와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기간 동안 한동훈 위원장한테 네 번이나 극대노를 했었다라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4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진짜 일주일 정도 당시 이제 그 뭐 바로 직전까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고수하고, 그리고 4월 1일 그때 대국민 담화회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2천 명을 고집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대국민 담화 직전에도 대통령한테 그거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설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두 차례나 대통령실에 내가 사임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밝혀진 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분노와 악감정이 그냥 뭐 단순한 수준이 아니라 모 신문사 논설실장한테 전화까지 걸어가지고 40여 분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논설실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해당 내용을 한동훈 위원장 측근한테 전달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상 두 사람이 뭔가 봉합을 한다라는 거, 정치적으로 한 팀으로 간다라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개인적인 어떤 관계까지 회복되는 거는 어려워 보이는 지경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놀랄만한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완벽하게 그냥 제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후계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복현 금감원장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때까지 같은 경우는 금감원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뭐 올해 4분기라고 한다면 그냥 뭐 100년 때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막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묘하게 그 이후에도 어떤 식의 보도가 이어졌었냐? 이복형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사이를 뭔가 봉합하려고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까지도 나왔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마사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복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약간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워줘가지고 띄워주기를 한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그 이복헌 금감원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이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동훈을 대체하겠다, 나야말로 진정한 국민의힘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목소리가 조금씩 이제 여기저기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세훈 시장일 수밖에 없겠죠. 벌써부터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폐장 한동훈에 밀리는 잠룡들이라고 해서, 그 잠룡이라고 한다면은 뭐 원희룡이 됐거나 오세훈이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잠룡 아니겠습니까? 홍준표와 뭐 여기 낄 수도 없고. 그런데 폐장 한동훈, 총선 패배 한동훈한테도 어떻게 된 게 잠룡들이 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로 지금 기사가 꽂고 있는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이번에 이제 그 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총선 참패에 대해 가지고 분석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을 비판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586 심판론이나 운동권 심판론을 하게 되면은 심판론으로 맞불을 돋는 것 같지만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피했어야 되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일리도 있는 얘기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론적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운동권 심판론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또 2조 심판론에 대해서도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2조 심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이 컸었고, 그 반감을 이용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정부 심판론, 윤석열 심판론을 그렇게나 밀어붙였고, 그냥 밀어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총선 전략이 그냥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까? 민생 얘기도 윤석열 심판론이었죠. 대파론 같은 거 끌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은 모든 것들을 윤석열 심판론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그 심판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뒤집어 보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꺼냈던 게 뭐였던 거예요? 운동권 심판론이 됐거나 이주 심판론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민생 얘기하고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이런 것들을 잘했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라고 대통령 본인께서도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실 또한 마찬가지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냐고. 솔직히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통하겠습니까? 야, 우리 대통령이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통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윤석열 심판론 하나밖에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반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냐고요. 이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라는 게 뭐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도 왜 한동훈이 이조 심판론 이런 거를 꺼내들었냐라고 분노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진짜 대통령을 위해서 한동훈이 방어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어막을 본인께서 깨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 그 논란들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된 것이고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달까지 3월 달 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운동권 심판원 얘기했었을 때는 여의도 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어땠습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35석에서 140석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권 심판원 자체가 효과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3월 초부터 터져나왔던 황상무, 이종석 등등등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총선 참패를 했던 것이지 이제 와가지고 심판원 때문에 한동훈의 심판원 때문에 졌다? 저는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만 견제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견제를 합니다. 대통령 눈치 보는 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결정적인 패착이 무엇이었냐? 대통령께 직언하는 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하고 의대 정원에 대해 가지고 이상한 모습을 보였을 때 왜 2,000명에 고집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었을 때 그때 당이 뭔가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당이 강력한 목소리를 못 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뭘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척을 지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했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요 모습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한동훈이 정치를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은 한동훈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대통령 눈치를 보는 당이었다. 이렇게까지도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차기 강력한 잠룡으로서 한동훈이 됐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됐거나 양쪽을 다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좀 사실일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개념은 유승민의 그 개념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그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 또한 마찬가지로 잘 보여줬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일 당시에 법치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딱딱하게만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법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나 그리고 또 감동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순직 장병 그 여러분 조모 상병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에 막 괴롭힘을 당해 가지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조모 상병 그 상병한테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편지를 써 가지고 가족한테 보내 가지고 그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서 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6.25 참전 용사 그 이창건 할아버지 93세 당시에 그 이창건 할아버지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쪽지를 이제 또 적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 쪽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켈로 부대입니다. 켈로 부대가
인정받았던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가 진짜 청년의 모든 세월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 싸우기 위해서 보냈는데 단 한 번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인정받은 적이 없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인정을 받았다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할아버지께서, 그 노인분께서 손에 직접 이제 꼬물꼬물 글씨를 써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법무부 장관한테 줬던 거 다 우리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망을 했을 당시에 여군보다도 남자 군인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배상금이 더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남성 차별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따뜻한 보수, 그 따뜻한 보수에 대해 가지고 법치와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와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테두리 속에서 따뜻한 보수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사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승민이처럼 좌파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어떤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강력한 잠룡이 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따뜻한 보수의 그 모습을 법치와 자유가 강조가 되는 그 테두리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또 많은 분들이 지지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